안녕하십니까. 마음낚시의 정해철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조사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국도 엄중했고요.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간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만이 모든 게 다 치료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조사님들을 만나 뵐 생각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도 낚시터에서 뵈야 되는데 실내에서 뵙게 됩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관계로 지금 한 800명대 900명대 가죠. 이 상태로 낚시터에 간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오늘은 간단히 이 미끼 고르는 방법, 그런 미끼에 대한 성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낚시에 입문하시고자 하시는 조사님들께 보탬이 되는 자료를 하나 찍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끼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끼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짬낚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짬낚시라고 하는데 일반 양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근교에 많이 있죠. 이런 낚시터들에 쓰는 미끼, 그 미끼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어분류가 되겠죠. 이런 이제 어분류가 될 것입니다. 여러 회사들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쓰고 있는 거, 제 이제 떡밥 그릇에 떡밥 그 통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봤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어분류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낚시터에 이식되어져 있는 이 어종들이 다 양식되었습니다. 자연지에서 오는 것은 별로 없고요. 거의 양식된 어종이다 보니까 이 양식되는 과정에서 먹는 그런 미끼들, 그런 성분들을 잘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분에 맞춰져 있고 특화되어 있는 이런 미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양식장에서 미끼를 준다면 다양한 걸 주겠죠. 그렇다고 생미끼로 생물로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세균도 있고 또 이런 관계 때문에, 병들이 있는 관계 때문에 그걸 익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익혀서 이제 주게 되겠죠. 생미끼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곡물류도 넣고요, 어분류, 생선 가루, 생선 뼈, 뭐 생선 머리, 생선 내장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폐기되어 우리가 먹고 남은 그런 어떤 부산물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골분가루 뭐 또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기타 섭이제, 먹고 주는 비타민제 이런 것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섞어서 그거를 쪄서 그거를 사료화해서 먹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것을 먹고 자란 이런 어종이다 보니까 그 어종이 이제 우리 낚시하는 낚시터로 이식되어 와서 같이 우리 낚시의 대상이 되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거의 짬뽕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짬뽕밥. 그래서 이제 어분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분류는 혼합형이죠. 혼합형인데 성분으로 본다면 거기에 곡물류도 들어가고 어분류도 들어가고 골분율도 들어가고 각종 섭이제, 비타민제들이 첨가해서 만들어진 혼합형입니다. 근데요, 저는 어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분이 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성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성이 풀림 속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물성을 조절하면서 또 위에서 표층에서 미끼가 부터 흘러내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바닥권에 가서 퍼지게 만들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점성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분류를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본다면 곡물류가 되겠죠. 곡물류 보면 뭐 찜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향맹 뭐 여러 가지 곡물류들이 나옵니다.
곡물류가 나오는데 보통 성분은 보리 계열이라고 그러죠. 보리 계열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쳐서 만들어서 이제 압착시켜서 만들어 나오는 이런 이제 곡물류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글루텐류가 되겠죠. 이제 글루텐류가 될 겁니다. 이제 이 베어떡밥 같은 경우는 혼합형이고요. 이제 다크호스 이런 것도 혼합형인데 이것도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이죠. 글루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떡밥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타 많이 있습니다. 글루텐류도 많이 있습니다. 성분으로부터 밀글루텐이 주종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감자가루, 고구마가루, 또 기타 여러 가지 향도 첨가되어 있고요. 비타민 섭취를 할 수 있게끔 각종 섭취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글루텐입니다. 근데 이 글루텐이라는 놈은 점성이 강하죠. 상당히 오래 바늘에 붙어 있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 오랫동안 잔분이 이 바늘에 남게끔 이렇게 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류죠. 그것이 글루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학산성 지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산성 지보제로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학산성 지보제인데요. 히몰이라는 거 아주 가볍습니다. 요즘에 또 제가 자주 촬영되는 건 이제 가벼운 깃털보다 가볍다 해서 가벼운 이런 보리가루죠. 아주 가볍습니다. 가벼운 이렇게 이제 보리가루 형태의 떡밥도 씁니다. 근데 낚시가게 가보면 이 학산성 집어제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써져 있죠. 학산성 집어용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것도 초경량 학산성 집어제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집어제입니다. 먹이용보다는 집어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가볍습니다. 물속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물 속에서 물에 떠다닌다고, 물속에서 떠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면적을 떠다니면서 그걸 먹고 그것을 찾아서 또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찾아서 붕어를 모으는, 집어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집어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흔들이가 있습니다. 흔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종류를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를 주종 사용합니다. 이런 이제 흔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늘에 묻혀서 사용하게 되죠. 바늘에 묻혀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 성분에는 새우가루도 들어있고 어분유도 좀 들어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딸기 향 나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흔들이고, 요거는 이제 바늘에 적셔서 물에 바늘을 적신 다음에 요걸 한번 묻히고 그 다음에 물에 한번 더 담갔다가 다시 이 제품을 묻히면 이제 바늘에 묻어나죠. 점성이 강합니다. 아주 강한 점성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늘에 끝까지 남아있죠. 기타 물약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타서 쓰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종 첨가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할 때 첨가제 이러는데요. 첨가제를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번데기 가루, 이제 번데기 가루입니다. 번데기 가루의 첨가제입니다. 100% 번데기 가루고요. 이제 이런 거는 100%가 아니라 새우가루입니다. 천연 새우가루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혼합형으로 약간씩 첨가해서 쓰는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존 가까이 이 도시 근교에 있는 양어장이라는 곳, 손마트도 있고 일반 이런 자비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 양어장에서 사용되는 미끼죠. 이게 이런 미끼고요. 그렇다고 보면 자연지로 나간다 그러면 또 다른 미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대물용 미끼로 이제 잔 고기보다는 큰 고기를 노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 옥수수, 콩, 새우 이렇게 쓰죠.
거기에 또 지렁이도 쓰게 되고 기타 청지렁이, 갯지렁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참붕어 뭐 이런 것들도 쓰게 되죠. 이제 그런 미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미끼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마법 낚시는 양어장 낚시죠. 짬 낚시, 잠깐 짬 낚시 하러 가서 손맛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낚시다 보니까 주로 쓰는 게 이제 어분류, 곡물류, 글루텐류, 확산성 지배저의 집어재료, 그다음에 흔들이, 각종 첨가제 이 정도로 제작 구비해 놓고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본다면요. 어분류에서 그러면 어떤 거 골라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무작정 어분이라서 어느 어분이든 아무 어분이든 내가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어분에 보면은 입자 크기가 다릅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요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가 좀 적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조금 적지요, 그죠? 이게 중립자입니다. 이게 중립자고요. 자, 어분이 좀 큰 것이 있습니다. 대립자. 이거는 국죠. 대립자. 소립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요 속에 첨가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소립자입니다. 입자 크기가 적습니다. 전체 어분류를 볼 때 입자 크기가 다르다. 어분류에도 대립자, 중립자, 소립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입자 크기를 일단 또 선별을 하시고요. 보평 쓰실 때 중립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요. 대립자는 대립자 용도로 쓰기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편에서는 그런 것을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 낚시를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께 지금 드리는 얘기니까 첫째, 고르기 쉽고 이런 부분에서는 중립자 정도 이제 골라 쓰시고요. 그 다음으로 본다면 무게입니다. 같은 그람수인데요. 같은 그람수인데 이 어분하고 이 어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가 약간의 차이가 서로 느낄 정도로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같은 펜넬이지만 가볍게 에어를 좀 많이 넣어서 가볍게 만든 떡밥이 있는 반면에 에어가 조금 적게 들면서도 바닥권을 노리는 이제 이런 떡밥 일단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분류에서도 입자 크기도 중요하지만 무게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미끼들 보면 가벼운 미끼들을 많이 쓰죠. 이런 것 같으면 무척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타 각 회사별로 가벼운 미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분류에도. 그래서 미끼도 자기 낚시 기법에 따라서 무거운 걸 써야 할 때가 있고 좀 가벼운 걸 써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벼운 것을 우리가 쓰는 이 양어장에서 많이 쓰게 되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물 흐름이 없죠. 물 흐름이 없고 담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용되는 찌들이 조금은 저부력 찌들이죠. 요즘에 고부력지가 아닙니다. 3g 이하대들 많이 사용하시죠. 일반 이 올림 낚시 하시는 전통 올림 낚시를 하시는 조사님들 보면 최소 한 3g대 정도 쓰십니다. 최대. 그러면 저부력을 쓰게 되죠. 예전에 우리가 처음 낚시 배울 때는 보통 6g대, 7g대. 그것도 이제 대가 그때는 무거웠기 때문에 던지면 잘 날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던질 수 있는 비거리를 생각해서 찌의 부력을 그때는 고려해서 골라 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5g대에서부터 때로는 7g, 8g대까지 저희가 찌 부력을 만들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어장에서 대도 좋아졌고 대도 무척 가볍고 좋은 대들이 많이 나온 데다가 또 충분히 저그램대의 찌를 날릴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던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요즘은 저부력찌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떡밥은 무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떡밥이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걸 골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찌의 부력에 맞춰서 떡밥을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 가게 가시면 입자 크기를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무게를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분류로 그렇게 보면 이제 어분류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것 같은 경우 떡밥은 어분류, 곡물류, 학산성 집어재류, 글루텐류 약 4가지 정도를 혼합해 놨습니다. 적절하게 제가 잘 애용하는 떡밥 중에 하나인데요, 적절하게 혼합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붓고 물성만 잘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빨리 이탈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미끼 같은 건 아주 잘 쓰고 있는 미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몇 년째, 거의 10여 년째 넘게 잘 쓰고 있는 미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떡밥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진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곡물류로 넘어간다면 곡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는 거의 동의합니다만은 무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떡밥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텐류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도 있습니다. 어떤 놈은 거친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고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자 크기를 조금 고려하시고요. 요거 역시도 무게를 보셔야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무게, 요것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글루텐류고요. 그 다음에 학산성 집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크기가 여러 가지 뭐 해초류니 뭐니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입자 크기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입자 크기 좀 지금 가볍기는 다 가볍습니다. 이거 빵가루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요,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요것보다는 이 빵가루 형태보다 요거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리 성분이라고 합니다. 보리 성분. 이게 보리라고 써졌죠? 이제 이거는 빵가루인데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인 거고요. 그래서 이건 보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써서 지금 더 서너 번 써본 것 같아요. 상당히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써보고. 그래서 학산성 집어제를 이렇게 이제 골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한 개 정도의 이런 흔들리는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미끼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낚시 가게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종류의 떡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고를 것이냐,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 가서 보면 놀라실 겁니다. 뭔 놈 떡밥이 이렇게 많은가 싶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낚시터에 이식되어 온 어종은 양식된 거다. 양식된 것은 어차피 가공된 미끼를 먹었다. 그것도 역시 혼합형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혼합형으로 잘 만들어진 떡밥이 어분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분류 한 봉지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이 이제 봄철입니다.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왔죠. 겨울 내 물속, 차가운 물속에서 웅크려 있던 붕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당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분 보충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를 넣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리를 넣습니다. 여기에는 순수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에는 당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봄으로 가면 저는 꼭 이 보리가루를 넣어줍니다. 혼합해주죠. 연놈과 연놈을 혼합해주죠. 2대1 정도로 비교할 때도 있고 때로는 1대2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리가루, 즉 어분에 이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분을 섭취할 시기가 되면 이 보리가루를 첨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끼만 가지고 내가 점성을 조절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미끼가 풀리게끔 하기 위해서 점성 조절을 좀 뭘로 할까? 순수 이 미끼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글루텐이라는 거를 섞게 됩니다.
글루텐을.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4대 1이나 5대 1 정도로 섞게 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제 쓰겠다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평균 5대 1 정도로 조금은 첨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점성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자, 이거를 얼마큼 더 빠른 시간에 확산을 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좀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확산성 집어제를 첨가하게 됩니다. 내가 초기 집어를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떡밥을 개울 때 2시간 정도 사용할 양을 갭니다. 많이 안 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개서 자주 개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낚시인이 많지 않고 그곳에 고기가 집어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은 조금 첨가제를 더 넣어서 넓은 지역을 커버해서 미끼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낚시인이 많다든가 어차피 이 미끼를 많이 썼을 때 오히려 고기가 퍼져나가 버리겠다 싶으면 양을 줄여서 약간 조금 적게 넣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산성 집어제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급 스킬인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평균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어분류, 곡물류, 글루텐류, 확산성 집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낚시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고기가 다 분산되어서 어느 층에 있는 것도 모르겠고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고순도 번데기 가루, 고순도 새우가루를 좀 첨가해서 조금이라도 고기가 고단백질을 찾아서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첨가제를 좀 쓰는 편.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낚시 가게 가셔서 기본적으로 골리시는 떡밥은 어분류, 곡물류, 글루텐류, 확산성 집어제, 그리고 이렇게 흔들이 하나 정도 이렇게 구매하시면 처음 낚시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떡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끼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는 미끼 배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